안녕하십니까, 공역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3강 의문의 변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교체 열심히 배웠죠, 그죠? 자, 오늘은 이제 남은 의문의 변동 싹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약속을 드릴 때 한 30분 내외로 되도록이면 좀 영상을 좀 줄여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하다 보니까 사람 욕심이 끝도 없고, 또 이제 말하다 보면 뭐 이것저것 예도 들고 뭐 하다 보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약속을 못 지켜드린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이번 시간보다 지금 진행되는 요 수업들은 되도록이면 좀 30분 이내로 최대한 좀 압축적으로 좀 전달할까 합니다. 그래서 수업이 좀 영상이 짧다 하는 친구들은 그 다음 영상도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지금 그 수능 특강에 들어있는 문제들을 좀 같이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요건 좀 정리가 좀 덜 돼서 제가 일단은 먼저 개념 영상부터 먼저 올리는데, 중간에 강의가 빠지더라도 지금 요 강의는 이제 문제를 푸는 강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념 잘 정리하시고, 제가 이거 그 첨부 파일을 같이 지금 올려드리기로 했었는데, 요 첨부 파일 같이 올려드리면 올린 거 맞춰가지고 다운 받으셔가지고 하실 수 있게 제가 빠르게 조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오늘 첫 번째 부분은 3강 의문의 변동 2의 첫 번째 부분은 첨가 부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특강은 14페이지고요.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첨가 현상은 없던 의문이 생겨나는 현상을 첨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보자면, X하고 Y가 결합을 해서 X와 Y가 결합을 했는데, 이 사이에 X와 Y 사이에 요렇게 A가 하나 생겨나는 겁니다. 요런 걸 이제 우리가 첨가 현상이라고 한다. 근데 이 첨가 현상은 기본적으로 조건이 뭐냐면, 한 단어 내에선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어가 이제 우리 자음 첨가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파생어 및 합성어로 시작되는데, 일단 차근차근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먼저 니은 첨가 현상부터 가겠습니다. 니은 첨가 현상은 기본적으로 얘도 조건은 합성어 및 파생어일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단어 내에선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합성어나 파생어라는 건 뒤에 가서 배울 텐데, 이게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되어 있든가 아니면 단어의 접사가 결합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파생어나 합성어가 결합을 할 때, 이때 여기는 지금 앞말이 자음으로 끝난다는 얘기는 받침이 있다는 얘기죠. 이때 뒤에 오는 단어가 뭐로 시작하냐면,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면,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단어, 요렇게 시작할 때, 이때 여기 사이에 니은이 첨가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여기부터 좀 정리할게요.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이, 야, 여, 요, 유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는 모음 이로 시작하는 거고, 여기는 야여 요유가 아까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모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 반모음 배웠죠. 이 플러스 아는 야, 이 플러스 어는 여, 이 플러스 오는 요, 이 플러스 우는 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단어들이 올 때 여기에 뭐가 첨가되냐면, 여기는 이 사이에 니은이 첨가되는 거예요. 자, 이 니은이 첨가되는 겁니다. 자,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몇 가지. 예를 들어 솜에다가 이불을 더했어요. 자, 앞에 끝나는 건 이렇게 자음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뒤에 지금 이로 시작하는 글자가 왔지. 그래서 얘를 솜이불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읽냐면, 솜니불 이렇게 읽는다 이거예요. 이해됐죠? 솜니불 이렇게 읽는 거야. 마찬가지로 한여름이 있어요. 한여름. 그러면 한여름은 한이라는 접사에다가 여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니은으로 끝났고 여기서 여로 시작해, 반모음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여름이 아니라 한여름 이렇게 된다 이거야. 요걸 니은 첨가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능 특강이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넘어가서 사이소리 현상까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사이소리 현상이란 건 뭐냐면, 지금 수능 특강에는 없지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게 자주 나옵니다. 사이소리 현상. 요거 잘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 사이소리 현상은 일단 합성어예요. 합성어라는 조건에서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고, 자,
지금 아까 앞말은 자음 끝이었어. 근데 얘는 앞말이 울림소리로 끝나고 여기에 지금 뒤에 오는 글자가 된소리면 된소리가 되고 미음 니은이면 여기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고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면 니은 소리가 둘이 덧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사이소리 현상은 뒤에 오는 소리가 크게 세 가지야. 만일에 예사 소리가 왔어. 근데 그 예사 소리가 된 소리가 된다면 요것도 사이소리 현상. 자, 뒤에 소리가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하는 글자가 왔어. 그럼 이때 뭐냐면 니은이 덧나요. 이렇게 니은이 덧나는 것도 사이소리 현상. 뒤에 시작하는 글자가 모음이나 혹은 반모음이로 시작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이 니은 첨가 현상 때문에 니은이 한번 덧나는데 이때 니은이 덧나고 나면 니은이 두 번 덧나서 니은이 덧나는 걸 모두 다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한다. 자, 이거 좀 어렵죠? 자, 어렵습니다. 자, 어려운데 자, 이제 요거를 한번 해보려 그래. 지금 여기서 요렇게 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보세요. 일단은 지금 여기다가 이제 하나 써볼게. 자, 여기서 이제 구분 한번 해볼 건데 앞말이야.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요. 요렇게 자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음으로 끝나는 이게 두 가지가 있어, 종류가.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안울림 소리로 끝나는 거와 안울림 소리로 끝나는 경우와 울림 소리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안울림 소리로 끝난다는 건 뭐냐면 기역 디귿 비읍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기역 디귿 비읍. 자, 요런 걸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안울림 소리가 오고 안울림 소리가 오는 경우와 그다음에 울림 소리니까 지금 여기는 울림 소리는 알겠죠.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얘기하는 거야. 이런 글자가 올 때 좀 다른데 자,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요런 거 올 때 좀 다른데 안울림 소리 다음에 얘도 똑같이 안울림 소리가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경우는 경음화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추가되냐면 된소리 되기가 돼요. 된소리 되기. 자, 예를 들어서 국에다가 밥을 더했어요. 합성어라 그랬으니까. 자,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조건이 합성어 조건이야. 합성어 조건. 합성어일 때가 조건인 거예요. 합성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합성어일 때 안울림 소리 더하기 안울림 소리 더해서 뒤에서 된소리가 되면 이건 경음화가 일어난다 그래. 그래서 국밥이 어떻게 되냐면 국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소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뒤에 오는 소리가 니은이나 미음이나 리을처럼 울림 소리가 와. 여기서 이응이 제외되는 이유는 이응이 오면 뒷소리는 음가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연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응이 오면 그냥 연음되는 거야. 그러므로 이건 소용이 없는 거고 리을 미음 리을이 오면 앞에 있는 이 안울림 소리는 전부 뭐가 되냐? 비음화가 됩니다. 비음화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국에다가 이번에 물을 더했어요. 그럼 이렇게 발음하면 국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소리가 요렇게 되면서 뭐가 되냐면 비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교체 현상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이 뒷소리에 아까 했던 것처럼 이나 반모음 이가 와요. 그럼 이나 반모음 이가 오면 자, 앞에 아까 조건 그랬지? 위쪽에서 그랬잖아. 합성어 파생어일 때 이 니은 첨가 현상. 합성어 파생어일 때 자음으로 끝나고 이가 오면 이 자리에 니은이 첨가된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니은 첨가 현상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색에다가 연필을 더했어요. 그러면 색에다 연필을 더하면 여기는 색은 기역으로 끝났고 안울림 소리. 뒤에 여로 시작하는 건 반모음 이가 되겠죠? 이렇게 시작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색 연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 첨가됩니다. 다만 이 니은 첨가 현상 때문에 앞에 있는 친구가 비음화가 되면서 색연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경우 요렇게 되는 걸 니은 첨가라고 하고 요렇게 니은 첨가되는 건 다 첨가가 된다. 이해됐니? 여기서 지금 이응으로 바뀌는 건 요거는 비음화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단어는 음운의 변동이 2번 일어난 거야. 음운의 변동이 2번. 비음화는 교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울림 소리 다음에 이나 반모음 이가 오면 니은이 첨가된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울림 소리가 오는 경우야. 이렇게 울림 소리가 오는 경우에 자, 여기까지 이렇게 구분해 볼게. 자, 이렇게 구분해서 이 소리에 자, 안울림 소리가 와요. 그러면 이렇게 안울림 소리가 오면 여기는 이 친구의 뒷소리는 된 소리가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된 소리가 되는데 이 된 소리가 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사이소리 현상이라 그래. 자, 사이소리 현상이라 그래. 자,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여기는 이 친구의 예를 들면 밤에다가 길을 더했어요. 그럼 미음 다음에 길이 왔는데 발음했더니 뭐가 됐냐? 밤길이 된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된 소리로 바뀌었거든? 근데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된 소리 되기가 아니라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 친구를 우리는 첨가에다 집어넣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다시 한 번 더. 얘는 된 소리 되기 아니야. 된 소리 되기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기는 이 친구는 첨가 현상이 된다고.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예를 들어 등뿔이 있어요. 여기는 이응 다음에 비읍이 왔거든? 근데 얘를 했더니 등뿔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 이거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고? 이렇게 사이소리 현상이 된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울림소리, 안울림소리가 결합되는 건 사이소리 현상이 된다. 그래서 첨가 현상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 뒤에 니은이나 미음이 왔어요. 니은, 미음, 리을이 오면 요거는 음운 변동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니은 더하기 리을이나 여기에 리을 더하기 니은은 니은이래 미쳤구나. 리을 플러스 리을이 되는 유음화가 올 수 있다. 리을 플러스 리을이 되는 글자가 지금 너무 이상하네요. 리을 플러스 리을이 되는 유음화는 올 수 있지만 어쨌든 여기는 이 친구는 특별하게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 뒷소리에 이나 반모음 이가 와요. 그럼 이나 반모음 이가 오면 이때는 얘도 니은 첨가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아까 전에 했던 솜니불 같은 게 이런 거죠. 솜니불 같은 거. 그래서 솜니불이 된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여기는 이 사이소리 현상과 여기는 이 니은 첨가 현상은 다 첨가 현상으로 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조건이 뭐라고? 앞소리가 울림소리로 끝나는 경우야. 울림소리로 끝나는 경우. 다 정리가 됐죠? 자, 그런데 잘 들어봐라. 이번에는 지금 앞말이 자음이 아니라 모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것도 결론적으로 합성을 경우야. 합성할 때 모음으로 끝나면 여기는 지금 이 모음에다가 시옷을 받쳐 적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똑같이 한번 해볼게. 앞소리가 모음으로 끝났어. 그런데 그 뒤에 안울림 소리가 옵니다. 그러면 안울림 소리가 오면 여기는 이 친구는 시옷을 첨가해 주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 친구의 대표적인 예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고기가 왔는데 플러스 국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고기 꾹 이렇게 된 거야. 된 소리가 됐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된 소리가 되는데 이 된 소리 되는 걸 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시옷을 쓴다고. 그래서 여기는 이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 사이시옷 현상이라 그래. 사이시옷 현상.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시옷을 첨가해 준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뒤에 니은이나 미음이 온 거예요. 이렇게 니은이나 미음이 오면 여기에는 니은이 첨가됩니다. 그러면 니은이 첨가되면서 마찬가지로 시옷을 받쳐 적는데 니은 첨가되면서 자, 한번 해볼게. 이에다가 이번엔 몸을 더했어요. 했더니 뭐가 됐냐면 발음이 잇몸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잇몸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다 뭘 적는다? 요렇게 시옷을 적어서 마찬가지로 사이시옷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말이 모음권으로 끝났는데 그 뒤가 이나 반모음 이가 시작돼요. 그러면 이나 반모음 이가 시작되면 반모음 이가 이렇게 시작되면
여기는 이 친구에는 니은 니은이 첨가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니은 니은이 첨가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여기서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나기 때문에,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나는 거 뭐가 있죠? 예. 깨에다가 잎을 더했다고 칩시다. 알겠죠? 그러면 깨에다 잎을 더했더니 뭐가 됐냐면 깻잎이 됐다고. 깻잎. 물론 피읍이 디귿으로 바뀌는 건 음절의 끝소리 현상 때문인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게 니은이 한 번, 요게 니은이 한 번 들어왔다고. 뒤에 일단 반모음 이가 들어오면 니은 첨가는 한 번 일어나. 그 니은 때문에 조건이 위에 있는 니은 미음 더하는 거랑 똑같아지니까 아래쪽 받침에도 니은이 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시옷을 쓰고 마찬가지로 사이시옷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사이시옷 현상은 지금처럼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된소리로 바뀌거나 니은이 첨가되거나 니은이 첨가되거나 이런 경우에 쓴다. 자, 다만 얘들아 잘 들어봐. 다만 여기는 이 사이시옷 현상은 반드시 우리말과 우리말의 합성어이거나 아니면 우리말 더하기 한자어의 합성어일 때만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한자어 더하기 한자어인 경우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습니다. 단 여기서 한자어 더하기 한자어는 뒤에 게 된소리가 돼도 여기에다가 시옷을 첨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자어 더하기 한자어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다고 합시다. 알겠죠? 한자어 더하기 한자어야. 그러면 한자어 두 개가 더해지면 뒤에 게 된소리가 되더라도 여기서 뒤에 걸 된소리로 표현하지 않는다 그랬어. 지금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다만 6개가 있어요. 6개. 원래는 안 일어나는데 6개는 가능하다. 그게 뭐냐면 곡간, 작간, 횟수, 그 다음에 퇴간, 그 다음에 숫자. 됐죠? 퇴간, 곡간, 작간, 횟수, 퇴간, 숫자, 그리고 새빵. 자, 이 경우에는 반드시 시옷 요 6개. 여기는 이 6개는 뭐가 된다? 예외가 된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전세방과 전세방은 여기는 이 얘기에 세방이 있지만 이건 세방이 아니라 전세잖아. 전세. 그래서 얘는 이게 맞지만 그냥 세방과 세방이라고 하면 여기서 얘는 예외로 두자 그랬으니까 이 친구가 맞는 게 됩니다. 지금 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첨가 현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첨가 현상은 여기는 이 첨가 현상은 사이소리 현상은 실제로 일어날 때도 있고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는 아니지만 여기는 이 규정들은 좀 이렇게 정리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다 정리가 됐죠, 그죠? 안 울림 더하기 안 울림은 된소리 되기. 하지만 울림소리 더하기 안 울림소리는 사이소리 현상. 이해됐죠? 안 울림 더하기 니은 미음 니을은 비음아 이런 게 일어난다면 여기는 니은 미음 니을이 더해지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만 경우만 유음의 경우만 빼고. 이해가 됐니? 그 다음에 이와 반모음 이를 첨가하면 요거는 이제 니은이 첨가하는 거니까. 됐죠? 니은이 첨가하는 거니까 여기서 니은 첨가 현상이 됩니다. 지금 다 됐죠? 이거 다 정리가 됐지? 요렇게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어. 내가 얘까지 들어서 정리했으니까 반드시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반모음 첨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모음 첨가는 선택 과목제로 바뀌면서 새롭게 추가된 문법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전에는 이제 요거를 따로 이제 배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인데 이제 이 반모음을 되게 중요하게 지금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한 번은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건 이제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반모음 첨가라는 건 뭐냐면 모음으로 끝나는, 여기서 모음으로 끝난다는 것은 받침이 없다는 얘기야.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뭐와 결합하냐면 이때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니까 자음이 오는 게 아니라 모음이 온다니까 이응이 오는 거지.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결합을 할 때 이때 여기는 이 사이에 반모음 이가 요렇게 첨가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 예를 들어서 봐봐. 피다라는 말이 있어. 꽃이 피다. 됐죠? 여기에다가 어를 결합했어요. 그러면 얘는 모음으로 끝난 거고 받침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는 단모음으로 시작한 게 맞죠? 자, 요렇게 됐을 때 원래 결합하면 표준 발음은 피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피여로도 발음할 수 있다 이거예요. 피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피여라는 건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잘 봐라. 여는 이 플러스 어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는 그대로 이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어는 그대로 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는 이가 여기서 반모음, 이게 지금 반모음이죠. 이중모음 만들었으니까 이때 반모음이 첨가된 겁니다. 자, 이해가 됐습니까?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한 번 더. 자, 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모음으로 끝났죠? 여기다가 어를 결합했어요. 그러면 원래는 되어가 돼야 되는데 얘가 되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 여는 다시 또 나누면 이 플러스 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플러스 어가 되는데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돼. 돼 나오는 왜는 여기 왜 그대로 나와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어는 여기 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친구가 첨가된 거야. 그래서 반모음이 첨가된 겁니다. 자, 이 반모음 첨가랑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반모음 교체인데 반모음 교체, 이 반모음 첨가 나온 김에 반모음 교체까지 같이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반모음 교체라는 건 뭐냐면 이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를 만나요. 그러면 이때 여기는 이 두 친구가 결합을 합니다.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합쳐지려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 모음은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반모음으로 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결합을 하려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그리다라는 동사 있죠? 여기다 이번에 어를 더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되냐면 그리어도 되지만 그려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여라는 걸 보면 여는 이 플러스 어예요. 자, 그럼 한번 따져볼게. 그리다에 있는 이가 여기에 이예요. 여기는 이 어가 여기에 있는 어입니다. 그러므로 얘는 반모음이 첨가된 게 아니라 여기는 이가 이렇게 돼서 뭐가 됐냐면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가 된 거예요. 얘를 예전에는 축약이라는 이름으로 다뤘단 말이지. 예전에는 여기는 이 친구를 축약이라는 이름으로 다뤘는데 지금은 축약이 아니라 얘를 반모음 교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반모음 교체라고 부릅니다. 자, 한 번 더. 자, 가지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여기에 어가 결합했어요. 그러면 가지어가 되지만 줄여서 가저가 되는 거예요. 줄여졌죠?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따져보면 여기는 이 여는 이 플러스 어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가 되고 여기는 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어가 바뀌었으니까 요거는 반모음 교체가 되겠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요 두 놈과 여기는 이 두 놈이 서로 지금 뭐하다? 요렇게 지금 차이가 있다는 게 느껴지죠, 그죠? 이 친구는 이가 새롭게 들어온 거라면 이 친구는 이가 바뀐 거다. 자, 그래서 위에 걸 반모음 첨가라고 하고 아래쪽은 반모음 교체라고 부르는 것이다. 자, 다 됐습니까? 자, 요렇게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어. 이 첨가 현상은 지금 좀 복잡한데 이 복잡한 현상들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조금 길고 오늘도 또 30분 넘어가겠네. 미치겠네. 어쨌든 좀 이렇게 내용도 좀 복잡하고 한데 요게 이제 조건들마다 붙는 것들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나오기가 매우 좋아요. 이 첨가 현상은.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이 자음들끼리 결합하는 첨가도 잘 기억해야 되고 여기는 이 모음이 첨가되는 현상도 좀 잘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이래저래 기억할 것들이 많습니다. 뒤에서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게 되면 문제 풀 때 좀 더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기까지 다 됐습니까? 다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탈락 가겠습니다. 이 탈락 축약까지 다 끝내야 돼요. 예, 30분이 넘어갈 것 같은데 여기는 탈락 축약까지 다 끝내야 이게 또 깔끔하게 끝나니까 오늘도 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는 것도 이거 문제인데 어쨌든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자, 여기는 지금 이 탈락은 있던 의문이 없어지는 현상이 탈락이에요. 이제 자음은 대표적인 게 자음군 단순랑 자음 탈락이 있는데, 먼저 자음군 단순부터 할게. 자음군 단순한 건 뭐냐면 겹받침의 일부가 탈락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여덜이 있죠. 이 친구를 발음하면 여덜이 돼요. 여덜이라고 하지 않지, 그지? 이때 여기 있는 이 비읍이 요렇게 탈락합니다. 이런 걸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는데, 자, 요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배워볼게. 이 자음군 단순화는 일단 첫 번째, 이게 이제 겹받침이다 보니까 받침이 두 개가 나와요. 자음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두 개를 앞에 있는 자음이 남는 경우와 앞자음이 남는 경우와 뒷자음이 남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앞자음은 대부분 다 앞자음이 남아요. 여기는 여덟도 지금 비읍이 빠지니까 앞자음이 남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자, 우리 이제 뇌가 있으니까, 뇌가 있잖아. 자, 합리적으로 외워보자. 다 외우지 말고 이 중에 간편한 것만, 뒷자음만 지금부터 외워볼게. 나머지는 다 앞자음이야. 겹받침은 나머지 다 앞자음인데, 뒷받침은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음만 뒷자음이 남아요. 이래가지고 머릿속에 기억이 잘 안 남죠? 그래서 얘를 한번 만들어 볼게. 닭싸움이에요, 닭싸움. 그래서 닭싸움이 되니까 얘는 기억이 남고, 얘는 미음이 남고, 얘는 피읍인데 피읍은 발음 나지 않으니까 비읍으로 바뀌어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뒷자음 남는 게 세 가지다. 닭, 쌈, 읍. 닭이 삶에 대해서 읍다. 뭐 이렇게 이런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 자, 그래서 앞자음 뒷자음 남는 게 있는데, 여기서 참고할 사항. 전에 뒤에 오는 글자가 모음으로 시작할 경우에 이때 형식 형태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경우는 우리 어떻게 된다 그랬지? 여기서 형식 형태소는 의미가 없는 거라 했잖아. 우리 기억하셔야 돼. 의미가 없는 게 올 때는 지난 시간에 배웠어. 무조건 아래에 있는 받침이 바뀌지 않고 위로 연음된다 그랬죠. 그죠? 이 경우는, 자, 겹받침은 무조건 뒤에 오는 글자가 연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닭도, 여기는 닭인데 그 뒤에 이가 오면 달기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달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뒤에 오는 글자가 똑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데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는 이에 지금 아래에 있는 받침이 대표음으로 바뀐 다음에 연음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흑 플러스 위가 됐다고 치자. 이때 얘는 이제 실질 형태소죠. 실질 형태소. 다른 뜻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흑위가 아니라 흙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흑위가 되는 게 아니야. 그냥 기억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흑위가 된 다음에 연음돼서 흑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랬죠? 흑귀가 되는 거야. 흑위가 아니라, 그냥 기억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흑위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이해가 됐니?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 형식 형태소가 올 경우는 그냥 뒤에 게 연음되지만, 얘는 반드시 대표음으로 바뀐 다음에 연음이 된다. 그래서 얘는 만약 흑으로 예를 들면 흑에다가 플러스 이가 되면 그냥 흑이 이렇게 된다고. 연음이 되는 거니까. 이 뒤에 조사가 붙으면. 그런데 이렇게 위처럼 실질 형태소가 오면 이렇게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연음이 된다. 자, 여기까지 다 됐죠? 여기까지 다 됐나요? 요거는 따로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닭싸움 이렇게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문제는 뭐냐면 예외적인 현상이 있는 거예요. 이 자음군 단순화의 문제는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다는 건 뭐냐면 앞자음으로 나야 되는데 뒷자음으로 나거나 뒷자음으로 나야 되는데 앞자음으로 나는 경우예요. 자, 이때 앞자음으로 나는 경우의 예외는 가장 대표적인 게 리을 비읍이고요. 뒷자음 나는 가장 대표적인 건 리을 기역입니다. 리을 비읍은 원래대로 하면 무조건 리을로 나야 되는 거고, 리을 기역은 특별한 게 없으면 기역으로 발음 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다시 둘로 나눠서.
그런데 요렇게 생긴 글자는 이 뒤에 자음이 올 경우, 자, 왜 자음이 온다고 했을까? 아까 했잖아. 모음이 올 때는 뭐라고? 모음이 올 때는 이 경우야. 모음을 올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음이 오는 경우 말고 자음이 오는 경우만인 거야. 이럴 경우에는 얘는 지금 발음이 밥이 밥으로 납니다. 무조건.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밥다가 되면 얘는 밝다가 아니라 뭐? 밥다. 예를 들어 친구를 밟고 가. 그치, 친구를 밟고가 아니라 밟고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밟아 이 경우는 뒤에 오는 이 소리가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연음되니까 어떻게 된다고? 이 경우는 밟아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 의미가 없으니까 연음되기 때문에. 이해가 됐니?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 이 글자는 원래 그냥 널로 발음 나요. 이 친구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단어 두 개가 예외인 거야. 넙둥글다란 단어가 있어. 그 다음에 넙죽하다란 단어가 있어요. 자, 이 두 경우만 우리가 넙으로 발음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널이 아니라 넙으로 발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넙둥글다, 넙죽하다로 발음 나는 거예요. 넙둥글다, 넙죽하다가 되는 거야. 다 됐죠? 자, 그래서 요 경우만 넙으로 난다. 자, 그 다음 리을 기억 갑니다. 자, 리을 기억 가면 리을 기억은, 자, 가볼게. 간에 말음이 리을 기억이 오고, 이때, 자, 어간의 말음이 리을 기억이 왔어. 리을 기억이 오고, 여기에 지금 뒤쪽에 오는 단어가, 자, 뒤쪽으로 올라가는 단어야. 이때 올라가는 단어가 기억으로 시작하는 경우에, 뭘로 시작한다? 기억으로 시작하는 경우에요. 이렇게 기억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자, 어간이란 말을 썼지, 지금 어간. 여기서 어간이란 말을 썼는데 왜 어간이란 말을 썼냐 하면, 반드시 얘는 어간이라는 조건이, 즉 어간이란 건 동사 혹은 형용사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경우에 뒤에 기억이 오면, 이렇게 기억으로 시작하면 여기는 이 친구는 리을로 발음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 예시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읽다의 경우에는 리을 기억 다음에 디귿이 왔으니까 그냥 읽다예요. 읽다가 아니라 읽다가 됩니다. 하지만 리을 기억 다음에 기억이 왔어요. 자, 여기 지금 기억 보이죠? 이렇게 기억이 오는 경우만 어떻게 되냐면 읽고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여기서 막다는 당연히 막다라고 발음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을 기억은 원래 기억이니까. 그런데 말게는 막게가 아니라 말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말게가 돼야 되냐면 여기에 기억이 왔으니까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럼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닭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달고기일까요? 닭고기일까요? 이 친구는 닭고기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 친구가 뭐가 아니다? 어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해됐죠? 동사형용사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기억으로 닥치고 기억으로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예외가 된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돼. 어떻게? 요 친구 예외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친구 예외다. 요런 경우에 예외가 된다. 이 예외 조건들은 다 기억을 해두시면 아주 편해집니다. 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자음 탈락으로 가볼게. 여기서 자음 탈락이란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자음들이 붙어가지고 여기는 이 아래에 있는 받침 자음들이 탈락하는 현상이에요. 탈락하는 현상인데 일대 자음이 탈락하는 것은 크게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세 가지가 있다. 리을 탈락, 히읗 탈락, 시옷 탈락. 자, 예를 하나하나 들어볼게요. 먼저 리을 탈락의 경우에는 용언이 활용되는 과정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날다라는 말에다가 플러스 니가 와요. 그러면 날다라는 말에 니가 오면 나니가 되는 거예요. 하늘을 나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둥글다가 있어요. 이 둥글다에다가 여기서 니은을 붙였어요. 그럼 니은이 왔으니까 둥근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경우도 리을이 탈락, 이 경우도 리을이 탈락한 거야. 탈락하면서 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과정. 두 번째는 파생어나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파생어나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탈락하는데, 예를 들어서 딸 플러스 님 하면 여기서 얘가 따님이 됩니다. 그러면 따님이 되니까 여기는 리을이 떨어져 나가요. 이해돼서 떨어져 나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말 플러스 소가 있어요. 합치면 마소가 되거든. 이 과정에서 이렇게 리을이 떨어져 나가요. 이해가 됐죠? 떨어져 나가요. 그 다음에 또 울다에다가 플러스 짓다가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짓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짓다가 되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리을이 이렇게 탈락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런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다음에 히읗 탈락 가볼게. 히읗 탈락은 마찬가지로 용언이 활용되는 과정에서 탈락하는데,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히읗이 탈락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 히읗 탈락은, 자, 중요한 게 이거야.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아요.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고 오직 발음에만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리을 탈락은 표기와 발음에서 모두 반영되는데, 뒤에 나오는 시오 탈락도 표기와 발음에서 모두 반영되는데, 여기는 히읗은 표기에서 반영되지 않아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 표기에서 반영되지 않아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넣다라는 말에다가 어를 결합했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너어라고 하자고 너가 되고 발음만 너가 되는 거지, 그지? 이해가 됐니? 그 다음에 좋다라는 말에다가 은을 결합했어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조은이 되는데 발음은 조은으로 발음납니다. 발음상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발음상에서. 표기상엔 있으나 발음상에 없어. 표기상엔 있으나 발음상에는 없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시오 탈락 가볼게. 시오 탈락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마찬가지로 탈락하는데, 자, 지금 요거 좀 정리를 하면, 그래서 이 친구는 히읗 플러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여기서 탈락하는 거라면, 여기는 이 친구 또한 마찬가지로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탈락하는데, 어떻게 탈락하냐면 있다라는 말에 어를 하면 이어 이렇게 되죠. 이해됐죠? 이어가 되는 거야. 시옷이 탈락했지. 이렇게 시옷이 탈락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그따라는 말에다가 플러스 어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된다? 그 어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시옷이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도 시옷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이렇게 탈락합니다. 이해가 됐니? 자,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건 뭐다? 히읗 탈락. 이 친구는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고 발음에만 반영한다. 요거 잘 기억해놔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모음 탈락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 모음 탈락은 으 탈락과 동음 탈락이 있어요. 으 탈락과 동음 탈락. 여기서 으 탈락은 어떤 조건일 때 탈락하냐면 어미 어가 어간에서 을을 만나면 탈락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그렇다. 다시. 어간의 의와 어미의 어를 만나면 여기서 탈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쓰다라는 말에 어가 결합하면 뭐가 된다? 써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경우에 여기는 은은 이렇게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 축약하고 좀 다른 거죠. 여기가 탈락해서 이렇게 써. 이해가 됐죠? 이렇게 결합하는 거다. 자, 그러면 도움 탈락은 뭐냐면 같은 음이 이어질 때
탈락하는 겁니다. 자, 같은 힘이 이어질 때 탈락한다는 건 또 어떤 거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 가다라는 거에다가 아따를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다가 되죠. 그럼 보세요. 여기에 아와 여기에 아가 있어요. 아가 두 개가 있죠. 그 중에 여기는 이 둘 중에 하나가 탈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아가 하나만 이렇게 남은 거예요. 이해가 됐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서다에다가 플러스 어따를 결합하면 얘가 섰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하고 여기에 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어가 하나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힘이 이어질 때 이렇게 탈락하는 걸 동음 탈락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 기억하셨죠? 자, 그래서 모음 탈락까지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축약이 있어요. 원래 축약은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 두 가지가 있는데, 모음 축약이 반모음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여기는 이 격음아, 다시 말하면 거센소리 대기 이 자음 축약만 남았어요. 우리 지금 교재에도 지금 그렇게만 나와 있죠.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이 친구 정리하면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있어요. 여기는 이 친구가 히읗과 만나면 키읔, 티읕, 피읕, 치읓이 됩니다. 옛날에 이거를 외우게 한다고 뭐라 했냐면 피카츄 털이라고 해서 피카츄 털. 그래가지고 피카츄 털이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에피소드 하나 얘기하자면 어떤 애가 선생님 피카츄에는 털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노란 거 뭐야 그랬더니 그건 피카츄 털이 아니라 피부다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밤에 또 돌려봤잖아. 또 피카츄를 열심히 포켓몬스터를 돌려봤는데 딱 장면 하나 포착했어요. 지우가 거기는 그 피카츄한테 야, 잘했어 피카츄 그러면서 머리를 쓰다듬는 겁니다. 이때 손가락 사이로 노란색이 삐져나왔어요. 털이지, 피부가 삐져나올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피카츄 털이 되는 거예요. 피카츄 털이 요렇게 되는데, 자, 요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발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합쳐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 입학처럼, 자, 앞에 오고 뒤에 왔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 입학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는 비읍이 히읗을 만나서 피읍이 요렇게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 여기는 이게 이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는 거. 그래서 오히려 히읗이 앞쪽에 오고 뒤쪽에 와도 똑같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히읗과 기역이 요렇게 만나서 키역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넣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앞쪽으로 오냐 뒤쪽으로 오냐 상관없이 여기는 이 두 개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다. 이해가 됐니? 자,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당연히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고 발음상으로만 반영하는 겁니다. 자, 심지어 어떤 경우도 되냐면 좀 더 한번 가볼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겹받침이 왔어요. 그러면 원래는 넓다는 넓다가 돼야 되는데 비읍이 위로 올라가서 끌려 올라가서 넓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보시면 비읍과 히읗이 합쳐져서 이렇게 피읍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도 되냐면 안치다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안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뭐 지읒과 히읗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치읒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겹받침 내에서도 이 격음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엄청 길어졌네요. 어쩔 수 없어요. 끝내야 되니까 미안합니다. 맨날 30분 지키기로 해놓고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영상을 짧게 끊으려고 그래. 오늘 지금 여기까지는 제가 준비되어 있는 이 필기 틀도 있고 해서 이게 길게 가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에다가 최대한 좀 빼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하나하나 따박따박 정리를 하되 좀 잘게 끊어가지고 할 테니까 여기 의문의 변동까지는 이렇게 좀 길게 들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원래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 4강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문제가 아직 준비가 좀 덜 돼서 바로 5강으로 가서 품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뒤쪽에 문제 있는 거 있죠? 문제 꼭 풀어보시고 나중에 4강 문제풀이 강의 올라오면 그 문풀 강의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는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